안녕하십니까. 서남민 요양병원 김기주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인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고려사항 및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 입원 환자, 입소자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의 종사자, 입원 환자, 입소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미뤄지게 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백신 맞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남민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 65세 미만 환자, 65세 이상 환자 모두에서 90% 이상의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시고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접종이 지연된 이유가 안정성 문제가 아닌 효과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추후 3월 말 4월에 발표될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그다지 우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WHO에서 두 번째로 승인한 백신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어느 정도 보장된 백신입니다. 백신을 맞는 분의 코로나 발생 및 중증화 방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 염려하는 아나필락티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 또한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가량으로 그다지 높지 않으며 중증 부작용이 발생한 대부분도 예방접종 받은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전 국민의 70, 80%가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집단면이 형성되어 코로나 환자 수의 감소 및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게 되어 의료기관의 과중한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환자분의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 및 어려운 자영업자의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사적 모임을 가지시는데 제한도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코로나 백신들은 모두 그 유효기간이 3에서 6개월가량입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실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빨라야 올해 말이나 접종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백신 접종을 받을 시기가 되어 또 접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빨리 맞는 것이 위험성 대비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국 변이,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걱정하실 바는 없습니다.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접종 환자 예방률이 20% 정도로 감소 소견이 보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도 각각 회사 CEO들이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남아공 변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13일 기준 국내 3가지 변이 코로나 환자 94명, 그중 남아공 변이 13명으로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13일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하루 평균 1명의 남아공 변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8일 기준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우세종이라거나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설령 시간이 지나 남아공 변이가 우세종이 국내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감소하는 것일 뿐 그래도 백신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 회사들이 남아공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처럼 아마도 추후 남아공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례됩니다. 아무래도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효과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더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 단위 백신 접종 사업은 안정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백신 수급 등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남아공의 경우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서 맞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다른 백신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각 국가별 현재 유행 상황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 및 경제에 대한 부담, 우세종의 종류, 백신 수급 현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되고 2021년 2월 초에 란셋의 3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푸트니크 5호 백신은 연구 결과상 91%가량에서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러시아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국적 연구 결과가 있으면 더 신뢰성이 추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이 부족하고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연령층의 기저질환이 많으시고 일상생활 유지가 되지 않아 간병이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입원하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보니 현재까지 요양병원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간병인을 필요로 하시는데 24시간 간병인분과 밀착되어 샤워도 하고 식사도 먹여드리고 간병사분도 식사를 하시고 같이 주무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100% 내부감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방역을 하고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가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백신이 먼저 투여된다면 요양병원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방역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부터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빨리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어쩌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종사자분들과 환자분들의 접종 동의 비율이 예상보다 그리고 다른 요양병에 비해 높은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요양병원에서 20-30%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 내용을 본 바도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에서 저희와 같은 동의 비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만 주변의 다른 요양병원들을 물어보면 65세 이상은 대부분 확인이 안 되어 알 수 없지만 65세 미만에서는 저희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백신 접종 동의가 된 병원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누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서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접종을 받는 당사자, 인지 기능 장애 또는 의식저하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분께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저희 요양병원 종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코로나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주 2회 시행되는 코로나 검사도 줄이고 사적 모임 금지도 풀리게 되는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도 현재 금지된 외박, 외출이 풀리고 혹시 모를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환자분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조언을 듣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맞고자 하심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환자 보호자분들께서도 정부에서 문제된 백신을 권하지 않을 것이고 담당 의사분이 도움이 되는 백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러면 맞겠다고 결정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백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과나 안정성에서 믿을 수 있는 백신이라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